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한밤 토요일 주말 방송에서는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증시에 대해 다뤄주실 김본행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장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AI 관련주 브로드컴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번 주 하락장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사실 하락장 때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그냥 이제 좀 막연히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뭐 반등하겠지, 오르겠지 이런 좀 막연한 생각으로 일단 좀 가져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해지 수단 이거를 지금 좀 역사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가 무작정 네이키드 매매만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선물, 파생 상품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모든 포지션 막 폭락을 하는데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계속 폭락을 하는데 본인들이 워낙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많은데 그거마저도 한 번에 던지려고 해도 받아주는 사람 없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대처가 안 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뭐 개인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내 물량 자체를 못 받아줄 정도로 내가 큰 손이다. 이 정도까지는 웬만큼 가져가긴 조금 힘들겠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느꼈던 거예요. 이미 파생 시장은 있었지만서도 오히려 내가 이 하락장에 이러다가 가만히 손가락 빨다가 이거 크게 손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해서 지금의 현재 파생 시장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지 수단 오히려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져가면서 내가 상승해서 만약에 1% 올랐을 때 1,0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간다. 오히려 하락을 했었을 때 1% 하락을 했었을 때 1,000만 원 손실이 나면 그 역 포지션으로 똑같이 1%대 1,000만 원 수익 혹은 떨어질 때 1,000만 원 손실을 같이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오르던 떨어지든 나는 지금 현재 내용 자체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리스크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해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기초적으로 그 부분에서부터 발전된 이 선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초서부터 심화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교육 내용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 분석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정말 많은 내용들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17회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고요. 자, 참가자 수는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그리고 파생에 대한 기초 교육은 3월 6일 그리고 1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가 교육 내용 자체는 우리가 모의 투자 대회 기간인 3월 28일까지 해서 시황 브리핑 그리고 부족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늦게 들어와서 교육이 끝났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제가 2주 이상 더 연장해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입상 상품은 1등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운용 계좌로 지급을 해드리고요.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운용 계좌로 지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가자 전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외 선물 ETF, ETM 무료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내가 1, 2, 3등 안에 못 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80% 이상 출석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대기간 중 또 50% 이상 모의고래 시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역시 내가 참가상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17회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접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 증정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증시 이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릴 베이비 드릴, 관세 베이비 관세입니다.
이번 주는 누가 뭐래도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일자별로 정리해서 보면 3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면제해줄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협상 없이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제품에도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1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으로 3월 4일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공식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총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즉각 시행했고, 이 멕시코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3월 9일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즉각 하락했고, 이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1.2%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인 3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태도를 일부 바꿨습니다. 이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3월 5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관세에 따른 지수 움직임, 그리고 진짜 관세의 목적에 대해서 칼리 전문가님과 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지표 또 둔화, 미국 스태그 공포 두루나입니다. 2025년 2월 ADP 전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민간 부문 고용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월 한 달간 미국 민간 부문에서 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으로 이 고용시장 둔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감소와 일부 산업의 일자리 축소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대기업들은 비교적 고용이 늘어났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일자리를 줄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특히 무역, 운송과 교육, 보건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이러한 흐름은 소비 둔화와 정책 변화가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고용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준 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데요. 과연 연준이 근시간 내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칼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희비 갈린 기업 실적, 관세 우려의 가이던스 하회입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타겟, 베스트바이 등 주요 기업들이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 기대를 충족한 기업도 예상보다 부족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는데요. 그에 반해 올해 예상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분기 조정 EPS 예상치는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연간 EPS 예상치도 역시나 기대치를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 여파로 실적 발표 후 주가는 7% 넘게 하락했고요.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겟도 소비 둔화와 날씨 영향으로 이 실적 부진을 경고했습니다. 1분기 매출 감소 예상을 발표한 후 주가는 5%가량 하락했습니다. 특히 CEO는 멕시코산 농산물 관세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이 베스트바이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조치로 인해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13%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멕시코가 전체 공급망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이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들 외에도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주가 전략은 칼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면요. 미 대선 당시에 트럼프를 대변하던 두 모토가 있었죠.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리고 드릴 베이비 드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드릴 베이비 드릴보다는 최근에는 관세 베이비 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세 이슈로 다시 한번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관세 이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하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느 시점에 투자 적기라고 지금 보실까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정말 또 주식의 또 명언 중에 하나죠. 지금의 이 낙폭을 내가 바닥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뭐 사실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더라도 저도 몰라요. 왜냐면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추세 돌리고 이제 작업하는 내용들 그리고 반등에 대한 기미 그리고 뭐 시그널 내용 자체를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지. 야, 지금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내일 뭐 모레 지금 기준으로 이제는 무조건 칠 거야. 여기는 무조건 자리값을 지키면서 가져갈 거야. 이런 좀 막연한 기대값은 여러분들 이게 너무 감각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진짜 시장 참여하시다가 크게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주간 브리핑부터 일단 좀 보실게요. 자, 먼저 지금 일단은 제가 이 시장 자체가 지수가 무너지고 조정이 나와줄 것이고 그 조정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 가장 이 2년간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AI, 반도체, 이 관련 M7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먼저 온다라고 했었죠. 확실하게 지금 일단 조정 자리값을 얘네 위주로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금 혜택을 많이 가져갔었던 이 파이낸셜 섹터 역시도 지속적인 조정 장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 지금 일단은 파이낸셜 섹터에 대한 비중 자체를 많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좀 더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지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사실 뭐 장 대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초반 기준으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또 5%, 8% 최근에 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막 3조 달러 이상을 가져가는 이 종목 자체가 하루아침에 5%, 8%면요. 금액이 얼마가 증발을 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관세 내용 자체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뭐 사실 뭐 딥시크에 대한 우려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다지만서도 그 내용을 딛고 그래도 엔비디아인데 실적이 이만큼 좋은데 얘기를 하면서 어거지로 반등을 가져갈 수는 있다지만서도 이 지금 현재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정말 시장 지금 참여자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부터 해서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표명을 먼저 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 10% 관세 표명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었던 그 초반 설 연휴 지나고 나서 그 초기 시기 때 이제 이런 내용들 자체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거든요. 정말 뭐 단발적으로 1200포 그러니까 퍼센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수가 5% 6% 정도 무너질 정도로 이 관세에 대한 초반 힘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너무 시장이 크게 무너지다 보니까 2월 달 돼서 캐나다, 멕시코 그래 니네 좀 관세 한 달 정도 유예를 해줄게. 대신에 이 안에서 국경에서부터 뭐 마약 문제라든지 이것들 우리랑 한번 좀 딜을 한번 좀 가져와. 니네가 좀 좋은 쪽,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좀 가져와. 그러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 좀 더 유예해주고 뭐 기분이 좋으면 좀 더 깎아줄게.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좀 풍겼어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앞에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공격하다가 EU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 달 정도 유예를 해준다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던 캐나다, 멕시코를 2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바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더 부과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만 20%고요. 이전에 이미 25% 부과가 돼 있어요. 중국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준으로는 사실 이거 뭐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캐나다 즉각적으로 반발 또 가져오고 있고 보복 관세에 대한 부과 자체를 또 엄포를 했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만 가져가고 미국만 관세 얘기하고 나머지 국가 인접 국가서부터 EU까지 전체적으로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면 좀 단발적인 이슈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냥 무작정 지금 우리 미국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니네 관세 매기면서 우리 이 부채 좀 해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돼? 우리가 왜 니네한테 이렇게 니네 리스크를 우리가 잡아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또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때문에 니네 혜택 많이 받잖아. 니네 국가들. 지금 우리 부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니네 좀 도와줘야 되겠어.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보 아닌 통보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강경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캐나다 총리 연설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전력이 25% 수출세 그리고 미국산 제품 주류 매장에서 아예 제거를 한다. 이런 내용들 보복관세 때문에 다시 유예를 한다가 지금 또 다시 가져가다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1월부터 지금 현재 3월 초 기준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3월 7일 날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수정 없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것이다. 또 이렇게 또 강력하게 나와요. 사실 1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더 유연하게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트럼프가 가져왔어요. 하긴 하는데 뭐 상황 보고 눈치 보고 조금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강한 뉘앙스로 가져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내용 자체에서 좀 보시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또 가져가고 정말 뭐 사실 말을 조금씩 바꿔가고는 있지만 지금의 이제 스탠스는 시장이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3월 초 이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트럼프는 사업가야.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내용이죠. 트럼프는 사업가 기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 새로운 어떻게 보면 대규모 딜을 가져가겠다. 국가 간의 딜을 가져가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어떻게 보면 수단에 대한 내용 자체로 관세를 이용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됐다. 계속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부터 충격을 주고 지금도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흔들기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계속 예방접종을 한 거죠. 관세 이미 얘기를 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뭐 다음 주 기준으로 여러분들 또 관세 얘기를 나오면 시장은 이제 무뎌진다는 거죠. 그래 어차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충격을 조금 더 덜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 생각에는 시장이 얼만큼 충격을 가져가든 상관없이 이번에 대한 관세는 조금 명확하게 진행을 하겠다. 근데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 보복 관세 이런 게 두려워서 못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결국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지금 이 미국 부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언제까지나 한도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사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에서 이 2기 때 확실히 내가 끊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워낙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이게 지금 일봉 차트예요. 우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코로나 때 쇼크 가져간 거를 이때 양적 완화 정책으로 끌어올렸었다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번 조정받았었던 거를 아직까지도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고점을 갱신하면서 지금 올라와 줬거든요. 정말 큰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 단발적으로 일봉상 지금 한 2주간의 낙폭 너무 커서 이거 어떻게 지금 일단은 시장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치를 보세요. 지금 몇 년 동안 끌어올렸었던 지금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금 티도 안 나죠. 사실 여기서 반토막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각오하고 이번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 끝맺음 가져가고 여기서 큰 부를 가져가면서 부채에 대한 지금 현재 리스크 내용 자체를 줄인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증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우리가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를 표현을 하는 게 롱이고요. 그다음에 매도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걸 숏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 어원을 생각해 보시면 롱, 결국에 숏 같은 경우는 기간값이 짧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기간값은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에 정말 막대한 큰 충격을 주는 내용들 자체의 기간값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락을 크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국가 간에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순간에는 좀 일부 조정 충격을 인정을 하면서 이것을 일부러 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관세로 이득을 보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 충격받아서 이거 어떡해요? 이제 곡소리가 나올 때쯤에 또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한 번에 단발적인 반등을 크게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서도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바닥인가요? 지금 현재 잡아도 되네요. 타이밍 자체를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앞에 상승 우리가 2년간의 상승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이제 소화를 시켰을 때 그때 보는 거예요. 이 상승분 대비 기준으로 절반 자리값이 지금 올라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고점 대비 요만큼 떨어진 거는 지금 워낙 원웨이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격이지만서도 사실 이 구간 정도 왔을 때 이제부터는 한번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까 생각하는 거는 지수 기준 한 16,000대까지도 도달을 해야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사실 우리가 바닥 따지면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단발적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내용 자체 타이밍보다는 조금 비중 축소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한번 좀 타이밍을 잡는 거 이렇게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칼리 전문가님 지난주부터 M7 위주로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앞으로 있을 관세 이슈 또한 우리 시장에 조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 변화만 봤을 때는 미국 고용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또 ISM 서비스업 지표를 보면 고용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지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표 대응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지표 보는 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표가 같은 걸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시로 들면 이제 월 단위 기준으로 매월 초에 이제 뭐 발표되는 비농 지표라든지 이런 거예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안 좋게 나왔으면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달도 그러면 안 좋게 나오면 상승을 하겠지. 지난달도 그랬으니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랑 내용 자체는 이전처럼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달 내용 자체 발표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에서 사실 지표 대응을 가지고 단기 대응, 단타성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 연준에 대한 포커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연준의 정책 변화를 가져가는 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3월 달 같은 경우는요. 상반기 기준으로 6월까지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다뤄주기 힘든 달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 동결이에요. 동결을 계속 지금 가져가는 올 상반기 초반이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표는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안 좋게 나와주면 하락, 좋게 나와주면 상승 이렇게 포커스를 잡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 ADP 비농업 같은 경우는 77,000명으로 지금 나와주면서 가장 낮은 폭을 기록했어요. ADP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중요도가 좀 많이 높진 않고요. 그냥 비농 금요일 날 발표되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저녁 시간대 발표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미증시가 몇 프로 올랐든 5% 올랐든 5% 떨어졌든 정말 큰 충격으로 아마 마감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그만큼 비농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 고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최근 경제 환경 자체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쳐내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추세를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 악화를 계속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 좋다. 상반기 기준으로 고용이 안 좋은 내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시장 계속적으로 하락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PMI 지표도 이번 주에 좀 발표를 했어요. S&P랑 이제 ISM에서 이제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좀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체 상세하게 하면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일단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위축 둔화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비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 가속, 확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좀 엇갈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갔었는데 그만큼 일단은 좀 보여줬어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단발적으로 올라와 주고 나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져 주는 장세 흐름 자체를 유지를 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스 수준 자체가 이 정도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비농에 대한 결과값 나와주고 그다음에 다음 물가지표서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3월부터 나와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현재 관세라든지 그리고 DOG라든지 여기서 지금 행하는 내용들 자체가 데이터상으로 계속적으로 축적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3월 이후 물가부터 해서 4월 달, 5월 달 내용 자체는 정말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또 중요한 지표에 대한 내용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이미 지금 현재 다 반영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끌 만한 내용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 해석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표를 조금 직관적으로 보고 투자에 대응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실적 내용들을 보면 기업들이 25년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시장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베스트바이와 타겟 같은 경우는 관세 여파로 인해서 이익 감소와 또 소비 둔화 등을 지금 지적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미국은 소비로 굴러가는 나라인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기술주에도 조금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상 이제 소비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이제 또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이던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또 하락을 주고 낙폭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는 가이던스가 좀 낮더라도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으면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분기 실적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너네 전분기보다 혹은 전년 딱 동기 지금 현재 작년 3월보다 좋았어? 라고 하면 그래. 잘 팔고 있고 니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와주고 수급 자체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최근 추세는 어떻죠? 시장 자체가 계속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락 장세 그리고 빅테크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마저 지금 전년 대비 칭찬해줘라고 지금 나와주는 기업들이 가이던스 좀만 안 좋아?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좋고 사실 나쁘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니네 가이던스 사실 니네도 지금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 좀 떨어질 것 같잖아. 그치 하면서 오히려 지금 크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마벨 테크놀로지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 실적 매출 자체는 18.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상승이고요. 영업이익률 12.9% 그리고 EPS 0.6달러 기록했고 특히나 이제 CEO 코멘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 매출 사상 최대치 기록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얘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땠을까요? 괜찮았겠죠. 네. 아니면 적어도 이런 느낌이죠. 그래, 지금 하락장이니까 막 하루에 지금 뭐 2%, 3%씩 좀 조정을 받는 주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얘네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수급 자체가 못 버텨주니까 너무 큰 뭐 상승은 안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하락을 조금 덜 가져가겠지. 남들 뭐 10% 떨어질 때 얘네는 1, 2% 떨어지겠지. 좋은 실적 받았는데 칭찬은 못 받아도 그래도 덜 혼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호실적 발표했는데 언제짜 20% 떨어졌어요. 하루에 20%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가이던스나 지금 내용 자체가 실망감을 가져왔다. 지금 얘기를 좀 가져가면서 이런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나쁘진 않고 870만 주 지금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행위죠. 자사주 자체를 870만 주나 산 다음에 소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를 크게 한번 좀 이끌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거를 소각시켜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 본인들이 번 돈으로 이런 식의 행위를 가져가는 게 이래서 미국 주식이 배당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히려 주주 친화적인 내용들 때문에 더 큰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 자체를 사실
정말 뭐 몇 년 만에 이벤트성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행위나 내용 자체를 좀 많이 못 가져가는데 매출 자체나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내용이나 뭐 기대감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반영이 되면서 사실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기준적으로 지금 마감 자체 6.3%대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확실히 실적이나 내용 이미 빅테크들 이미 다 끝난 시점에서 메이저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셨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는 다음 분기까지도 좀 삭제를 하셔야 돼요. 혹은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M7들 한번 좀 바라보기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정 장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단발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단발적으로 헤지펀드들이 계속 자본에 대한 이탈을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중국이 됐든 다른 국가들로 지금 옮겨갈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은 시기다라는 거예요. 지수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시기를 한 번 더 생각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작년 8월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8월 같은 경우가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굉장히 크게 여파를 크게 가져왔었던 패닉셀이 나왔었던 블랙먼데이를 거쳤었던 시기예요. 22,000에서부터 낙폭을 보여줬었던 게 17,000, 18,000 부분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0%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역시도 같은 느낌으로 가속화시키면서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고점 대비 기준으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10%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추세 가속화로 한 번 더 크게 낙폭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다시금 시장의 언급, 두려움, 공포로 나와주면서 단발적인 큰 조정 장세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지금 뭐 인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단발적으로 타이밍을 보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나 내용 자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시장은 실적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전략,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너무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입문은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들고 오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연속적으로 일단 좀 가져가는 내용인데 이제 13F 보고서입니다. 13F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조금 좀 강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3F 보고서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의해 규정된 기관 투자자의 분기별 보유 주식 공개 보고서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관에서 뭘 사고 뭘 팔고 지금 뭘 유지를 하고 있는지 지난 분기에 대한 데이터 자체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산이 뭐 조 단위로 움직이는 이러한 뭐 사실 기관 같은 경우는 얘네가 사실 깡패죠, 여러분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깡패죠. 내가 1,000만 원 사고 1억 산다라고 해서 지수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얘네가 사면 얘네가 작정하고 자금 들여서 사면 그냥 끌어올린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떨어진다는 거면 또 더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어서 주가 방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따라 사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뭐 엔비디아, 워렌 버핏 우리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드렸었죠. 자, 제출 일정 자체는 이제 분기 말 기준으로 기준 보유 종목 40일 이내에 이제 보고를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보유 주식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 보유 주식의 이제 시장 가치라든지 신규 매수, 매도 종목들 그리고 보유 비중 변화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거는 유명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추적하는 거예요. 나 혼자 포트폴리오 짜다가 망가지신 분들 사실 그냥
버핏만 쫓아가자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많고 그 추종자들이 또 새롭게 하나 둘이 아니고 몇천 몇만 명이 사실 그렇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큰 효과를 보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 자체, 종목의 상승 흐름 자체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그리고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자산 운용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단점이라는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좀 한계는 뭐냐면 이미 45일 지연 공개이기 때문에 45일 뒤 이전 기준부터 너무 크게 올랐다라고 하면 얘네가 비중 축소를 했는지 엑시트를 다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손들이 또 던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또 큰 낙폭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맞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 그리고 한계 내용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탑바이, 탑셀 그리고 탑홀딩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버크셔에서 어떤 거를 가져갔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오프닝 내용 자체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버크셔에서 탑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금융주들, 파이낸셜 섹터에서 이제 큰 비중 자체 줄여가는 내용 자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도미노 피자를 샀네? 왜 샀을까?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나 내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포트폴리오 추적을 하면서 사실상 내용 자체를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13F 보고서에 대해서 교육 진행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교육 원하시면요.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라클, 어도비로 이어지는 실적 시즌입니다. 기업 수가 많은 만큼 기업 실적 시즌도 정말 긴 것 같습니다. 일자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3월 10일 월요일에는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라클의 매출은 143억 9천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사업 성장제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에는 폭스바겐과 폭스바겐 우선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확인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에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매출은 56억 6천만 달러로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성장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월 13일 목요일에는 울타뷰티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비 경기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14일 금요일에는 대망의 폭스콘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로서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인하의 키포인트, 물가 지표 주간입니다. 먼저 3월 11일 화요일에는 미국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760만 건의 구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3월 12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2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3%로 예상되며 연준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지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월 13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PPI가 발표됩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시장의 탄탄함을 평가하는 중요한 데이터이며 이 PPI는 기업들의 생산 비용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15일 금요일에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됩니다. 이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과 지출 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이 미국 경제의 소비 경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졸트 보고서가 물가 지표 주간으로 미뤄지면서 이번 주는 지표만으로도 슈퍼 위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표 전문과 함께 미국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는 칼리 전문가님과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우리나라도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발효입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의 여러 국가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철회하고 3월 12일부터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산 철강이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로 수출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해당 물량에도 25% 관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이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이 국가 안보를 내세웠으면서 이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산업 보호와 외국산 제품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용해 및 주조 공정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중국산 철강이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였습니다. 지난달 공표되었던 관세가 다음 주 12일부터 부과될 텐데요. 관련한 산업 전망 그리고 관세의 영향을 받을 미국 기업들을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다음 주는 지표 슈퍼위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졸트 보고서가 기존보다 한 주 연기돼서 나오면서 물가 지표 주간에 같이 나오는데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음 주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지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말도 안 되게 좀 적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가능성이 좀 적어요. 왜냐면 끈적이게 버티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CPI, PPI 같은 경우에 데이터 자체가 사실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요소가 없죠. 왜? 지금은 관세 베이비 관세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만큼 관세를 얘기를 하면서 너도 나도 캐나다에서 관세, 우리도 보복 관세.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승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맞죠? 그렇죠. 그냥 너도 나도 관세, 너도 나도 얘기를 하면 이게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관세 내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손실을 본인들이 떠안을까요? 아니죠. 10,000원짜리 팔아서 내가 마진이 5,000원 남는데 이번 관세 때문에 3,000원, 2,000원 줄면 트럼프님 그냥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더 올려야 되겠죠. 관세만큼의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해서 리스크 자체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 물가에 대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고, 이게 지금 3월 달에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1월부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미 한 달 정도의 지금 누적된 이 이슈로 인해서 나와주는 물가에 대한 결과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했었던 시기에서 떨어졌을 때 그 구간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다지만서도 지금은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 또 어느 국가에 대한 관세를 노릴까 계속 트럼프가 이렇게 가져가는 행위를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커녕 지금의 물가 자체 잡는 내용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나와줄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좀 뜬구름이긴 한데 그럴 내용까지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격은 크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CPI 한번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지표 한번 보세요. 정말 또 크게 밀리면서 와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 꼭 시간대 확인하시면서 바라보셔야 국내 주식 하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교육 5분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와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다양한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뭐 RSI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 자체 휩소 걸러주는 자리값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판단해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피보나치 조정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가 한 2주, 3주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빅테크들, 특히나 뭐 테슬라, 엔비디아 하락 가능성 내용 자체 조정 구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엔 그 구간대까지 지금 다 터치하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하락이나 내용 자체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지금 일단은 앞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에 대한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한 하락 자리값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19,200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만 자리는 지금 사실 단발적인 라운드 피겨로 지키긴 힘들고 오히려 지금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한 템포 쉬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원웨이 상승과 원웨이 하락을 보여줬었던 장세에서는 초반 눌림에 대한 내용 자체를 1번에 대한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초반 눌림. 그리고 이 내용 자체 구간 한번 눌러주고 나서는 한 템포 쉬겠죠. 이렇게 횡보로 쉴 수도 있는 거고요. 쉰다라는 것 자체는 하락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대비 기준으로 반등을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차적인 힘을 가하면서 이전의 마디값 주요 지지 구간을 보여줬었던 이전 구간대를 강하게 하락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얘 역시도 2차 파동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강한 낙폭을 보여주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디값 대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왜 하락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마디값에 대한 주요 자리값 이탈, 내용 자체, 기본적인 내용 자체로 해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점에 대한 내용 자체는 피보나치에 대한 짝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재차 이탈하는 이런 결과값에서는 앞에 조정 자리값이 어느 마디값, 어느 비중만큼, 비율만큼 떨어졌냐에 따라서 뒤에 자리값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살펴서 보시면 앞에 38.2% 대략적으로 40% 정도 지금 일단은 조정 자체를 만들어줬었는데 여기 자리값을 깨고 이탈을 한다? 그럼 얘는 88.6%. 앞에 상승분 대비 88.6% 혹은 초과를 한 113% 기준으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82에 대한 내용 자체의 짝짐은 여기이기 때문에 지수 지금 현재 더 힘있는 매도에 대한 지속성을 가져가는 자리값인 거고 0.5 자리값 기준에도 886. 그래서 짝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시를 드릴게요. 382 0.5는 886, 618 자리값은 786, 그리고 786 자리값은 1.272.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하모닉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책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석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정말 모든 내용들 자체를 다 무시하고 5분 속성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중간 눌림 1번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어디까지 눌렸냐에 따라서 2차 파동에 대한 저점을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이번 모의투자 대회 기간 동안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몇 주간에 걸쳐서 교육 자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QR로 참여하셔서 참가 신청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피보나치 기술적 분석 교육에 대해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교육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현재 지금 국내 해외 모의 투자 대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모의 투자 대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단 17회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오늘 거의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게 선착순 100분이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참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미 100분이 좀 넘어가시면 사실 이후서부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꼭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자, 3월 14일까지 참가 접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참가 접수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자, 모의 투자 대회 기간 동안 중요한 부분 자체는 제가 교육 그리고 본부장님 교육까지도 계속적으로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입상은 1등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운용 계좌로 지급을 드리고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1, 2, 3등 못 들어도 참가자 중 80% 이상 출석이랑 대기 기간 중 50회 이상 모의 거래 시 100만 원 상당의 추가적인 참가상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해외 모의 투자 대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월 14일까지 참가 접수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접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 증정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추가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